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왕자의 무도회에 갔다 얼굴 가죽이 벗겨진 괴물이 되어 죽는 신데렐라입니다. 새 여자는 지금 왕자와 춤을 추고 있는 저 여자는 제투성이 막내딸 신데렐라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푸른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걸레를 기운 두건과 먼지가 엉킨 앞치마에 가려졌던 미모가 빛나는 순간으로 다락방에 가둬놓았던 신데렐라가 어떻게 무도회에 왔고 드레스와 구두는 어디서 났는지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새 여자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신데렐라를 바라보는 왕자의 표정이었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저 얼굴만은 어쩔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장미 덩굴 밑에서 왕자와 신데렐라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저었다. 왕자는 애타는 눈길로 신데렐라를 바라보았다. 왕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어떤 나라의 공주가 온다 해도 신데렐라 이상으로 아름다울 순 없으리라. 왕자는 신데렐라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신데렐라가 왕자의 손등에 짧은 키스를 남겼는데 드레스 자락을 들고 인사한 신데렐라가 천천히 궁전의 계단을 내려갔고 유리구두의 뒷굽이 계단과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마법이 풀린 것처럼 제투성이가 된 신데렐라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는데 어머니는 장신구와 드레스가 없는 하녀를 무도회에 데려갈 수 없으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첫째가 문고리에 빗자루를 걸어 문을 잠갔고 둘째가 다락방의 창문에 날카로운 가시를 흘려놓았는데 신데렐라는 어떻게 방에서 나와 무도회까지 온 것일까요? 그 푸른 드레스와 유리구두는 어디서 난 것일까? 새 여자의 얼굴에 시기와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가 무도회에 다녀올 동안 무얼 하고 있었니? 첫째가 물었다. 벽난로를 치우고 거실에 먼지를 털고 부엌에 접시를 닦았어요. 벽난로의 재는 모두 치워져 있었고 거실은 말끔했으며 접시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를 확인한 첫째가 씩씩대자 둘째가 물었다. 내 방에선 어떻게 나온 거니? 큰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여니 빗자루가 있더라고요. 신데렐라의 말대로 큰 창문이 열려 있었고 불어온 바람이 시러운 흙먼지가 다락을 굴러다녔다. 이를 확인한 둘째가 씩씩대자 어머니가 물었다. 그럼 이 드레스와 구두는 어디서 났지? 다락방 서랍을 뒤진 어머니의 손에 푸른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들려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데렐라가 드레스와 구두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두 언니가 신데렐라를 붙잡았다. 내가 도둑년을 기르고 있었구나. 훔친 게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에요. 머리채를 붙들린 신데렐라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도둑년, 왕자님을 훔쳐간 도둑년. 발버둥치는 신데렐라의 입에 재갈을 물린 새 여자는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칼을 쥐고 첫째가 신데렐라의 목을 조르고 둘째가 신데렐라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면도칼로 턱 밑에 절개선을 낸 다음 그 안에 조직을 잘라나가자 신데렐라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입에 문 재갈에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신데렐라의 눈알과 코뼈와 입술을 잘 피해 온전한 얼굴 가죽 하나를 떠냈고 얼굴 가죽에 붙어있던 피가 마루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데렐라를 다락방에 가두고 그녀의 얼굴 가죽과 드레스를 들고 나온 새 여자는 경쾌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왕자의 눈에 든 것도 다 이 얼굴 가죽 덕분이지. 우리가 그 애의 얼굴 가죽을 가진 이상 왕자님의 신부감은 우리 몫이야.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하녀 신데렐라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녀를 구하러 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새 여자는 다음 무도회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밤 첫째는 한껏 지장하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썼는데 살에서 나는 비린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 독한 향수를 잔뜩 뿌리고 마차에 올라타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드레스를 입은 첫째가 무도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왕자가 직접 맞이하러 나왔는데 신데렐라를 다시 만났다는 설렘에 왕자는 첫째에게 춤을 청했고 둘은 춤을 춘 다음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첫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왕자가
갸웃하며 물었다. 무도회에서 만났던 당신이 맞나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째서 달빛과도 같던 눈동자의 색이 발에 있나요? 왕자가 첫째의 눈동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려고 하자 놀란 첫째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순간 목덜미에서 피비린내 섞인 향수 냄새가 풍겨와 왕자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째는 그 틈을 타 황급히 왕자의 품에서 빠져나갔고 왕자는 당황해 외쳤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첫째가 궁전의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첫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는 둘째에게 넘어갔는데 세 여자는 다시 다음 무도회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밤 둘째 역시 한껏 치장하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썼는데 얼굴 가죽은 그동안 적당히 말라 이제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푸른 드레스를 입은 둘째가 무도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왕자가 직접 둘째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번에도 왕자와 둘째는 춤을 춘 다음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둘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왕자가 갸웃하며 물었다. 무도회에서 만났던 당신이 맞나요?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대의 오뚝한 코가 보이지 않아요. 둘째의 낮은 코는 얼굴 가죽과 따로 놀고 있었다. 둘째가 손으로 코를 가리자 코 한쪽이 금방 뭉그러졌다. 당황한 둘째가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왕자가 외쳤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정신없이 궁전의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왕자는 사라지는 둘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되는 무도회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아닌 그 누구와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도회가 신복감을 물색할 수 있는 마지막 무도회라 세 여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첫째와 둘째가 흠이 잡힌 이상 다음 무도회에 누가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가겠다며 세 여자가 옥신각신하는 동안 온 얼굴에 붕대를 감은 신데렐라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는데 신데렐라의 손에는 유리구두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가 이 구두를 통해 자신을 찾길 바라며 유리구두 한 짝을 궁전 계단에 올려두었는데 유리구두를 본 왕자는 자연스럽게 첫날 무도회에서 만났던 신데렐라를 떠올렸습니다. 신데렐라와 함께 추었던 왈츠, 박자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던 발과 그 발을 감싼 청한 유리구두,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오똑한 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아쉬운 듯 돌아보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친위대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먼저 귀족들의 저택에 들렀고 다음 평민들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데렐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집에 들르자 온 얼굴에 붕대를 감은 초췌한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자는 언짢은 것을 참고 집 안에 발을 들였는데 얼굴 가죽을 가지고 실랑이 하던 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싸우고 있는가? 왕자의 물음에도 세 여자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손에 들린 얼굴 가죽이 들킬까 어떻게든 얼버무리려 할 때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간절히 외쳤다. 왕자님, 제가 그 유리구두의 주인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세 여자가 신데렐라의 손에서 구두를 빼앗았다. 하녀가 구두를 훔친 것이 분명해요. 왕자님, 저를 믿어주세요. 신데렐라가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몰골로 어떻게 왕자님을 뵙겠다는 거야. 왕자의 뒤에서 친위대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는 제투성이 신데렐라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였다. 그럼 모두 구두를 신어보아라. 먼저 첫째가 구두 안에 발을 집어넣었는데 신데렐라보다 큰 첫째의 발은 유리구두에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새끼발가락이 우그러질 때까지 발을 집어넣던 첫째의 발톱이 빠졌습니다. 기회는 둘째에게 넘어갔는데 둘째가 구두 안에 발을 집어넣자 신데렐라보다 작은 둘째의 발은 유리구두에 쉽게 들어갔지만 발꿈치 뒤로 한 마디 넘는 공간이 남았습니다. 억지로 걸어보려던 둘째가 걷다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졌는데 마지막으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주인의 발에 꼭 맞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을 감싸며 투명하게 반짝였고 다락에 올라간 신데렐라는 곧 나머지 한 짝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리구두는 이 제투성이 손해할 것이었는데 감격한 왕자가 신데렐라의 손을 맞잡자 마디가 얇고 고운 손이 잡혔는데 자신이 발코니에서 붙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정녕 그대가 내가 찾던 당신입니까? 왕자가 천천히 신데렐라의 붕대를 벗겼다. 칭칭 감겨있던 붕대가 한 겹씩 벗겨지면서 가죽 없는 신데렐라의 얼굴이 드러났다. 짐승의 고기 같은 새빨간 살과 흰 광대뼈가 아무렇게나 드러난 채로 신데렐라가 씩 웃자 껍질이 올라오지 않은 상처가 벌어져 얼굴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왕자가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왕자님, 저예요. 저 신데렐라예요. 친위대가 신데렐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에 창을 겨누자 신데렐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무도회에 갔다는 걸 알자 두 언니와 어머니가 제 얼굴 가죽을 벗겨갔어요. 왕자는 세 여자에게서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찾아냈다. 한때 신데렐라의 얼굴에 꼭 맞았을 가죽은 말라 쪼그라들고 있었다. 왕자는 그 가죽을 보고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괜찮으세요? 왕자님? 입가를 닦은 왕자가 친위대에게 외쳤다. 저 괴물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친위대는 신데렐라를 왕자가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신데렐라는 끌려가면서 연신 왕자를 외쳐댔다. 왕자님,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건가요? 당신의 신데렐라라고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괴물 같은 모습에 몸서리를 쳤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벗겨 그것을 태연히 쓰고 자신 앞에 나타난 자매들에게도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을 불러대는 신데렐라와 자매들을 등지고 황급히 마차에 올랐다 성으로 돌아갔고 이후 신데렐라는 자매들과 계모에게 더욱 더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 모녀는 자신들의 꿈을 망친 것은 마지막 순간 나타난 신데렐라 때문이라 여겼고 신데렐라는 학대와 더불어 피부에 상처가 덧나 죽었습니다. 왕자는 성으로 돌아간 뒤 아름다운 부인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지고 심각한 여자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름다웠던 신데렐라가 끔찍한 몰골로 변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여자들의 질투심과 부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평생 여자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왕자의 무도회에 갔다 얼굴 가죽이 벗겨진 괴물이 되어 죽는 신데렐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